자, 제2의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을 찾는 현역가왕 3. 아시다시피 미스트롯 4와 지금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역가왕 3가 굉장히 지금 바람잘 날 없는 상태입니다. 시작도 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중에 아무래도 필살기를 장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 필살기라 함은 여기 기사의 제목처럼 제2의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과 같은 슈퍼스타의 탄생만이 현역가왕 3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저는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트로트 경연의 틀을 깨버릴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아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MBN이 방송하는 현역가왕 3의 방송이 다가오는 가운데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된다. 오는 12월 방송하는 현역가왕 3는 타이틀과 제작사, 방송사 이외에 사실상 모든 요소가 불명확하다. 2023년과 24년에 방송한 현역가왕 1편과 2편이 각각 여자와 남자 현역 가수들의 트로트 대전을 담고 있는 만큼 3편 같은 경우 여성 현역 가수들의 출전이 굉장히 유력하다. 시선이 모이는 부분은 과연 현역가왕 3가 트로트를 중심으로 경연을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이다. 현역가왕 3 방송을 발표한 직후 현재까지 유튜브에선 빈예서, 윤서령, 류원정 등 세대를 초월한 실력파 가수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또 한편에선 트로트 장르의 경연은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최근 종영한 2025 한일 가왕전 때문일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통파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이 한일전의 일본 팀 가수들 때문입니다. 결국 한일 가왕전은요, 장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한일 가왕전 같은 경우 트로트 한일전이 아니라 그냥 노래 한일전이라고 MBN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엄연히 장르가 확연하게 다른 노래들이 무대에 오르며 굉장히 괴리감이 컸단 말이에요. 보다 못한 일부 팬들은 이럴 거면 한국 가수들도 발라드, 댄스, 힙합,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이번 현역가왕2의 멤버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국악 또는 트로트 가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가 갑자기 발라드 부른다고 이게 잘 부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일본 가수들에게 엔카만 부르라고 했다면 쉽지 않았을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 3의 정체성에 의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현역가왕 3가 트로트로 갈 것인지 일본의 자매 프로그램을 비정통 장르의 경연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26년도에 열릴 한일 가왕전 역시 똑같이 장르가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현역가왕이 이어온 것은 트로트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TV조선의 미스트롯, 미스터트롯과도 똑같죠. 자, 그러다 보니 이 트로트 경연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서 이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국악, 트로트 이 가수들의 정체성을 띈 스타들이 탄생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은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가수가 참가하여 풍성한 한일전을 치를 수 있도록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작진으로서는 지금껏 시즌 1, 2 트로트로 가져왔던 정체성을 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의 팬덤이 여전히 트로트 팬들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현역가왕 3가 트로트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현역가왕 3가 이 트로트 경연의 뼈대는 유지하되 내년에 방송할 2026년도 한일가왕전 무대에 장르 제한을 풀 것으로 내다본다면 이 팬들은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한국 경연에서는 주 종목으로 다툴지라도 잔치 같은 분위기의 한일전에서는 발라드, 팝을 불러도 이질감이 없다. 일본에도 트로트가 없고 엔카 가수도 뽑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 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현역가왕 3 아마 트로트와 발라드와 댄스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총망라하는 무대가 펼쳐질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하지만 경연 자체는 트로트가 되겠죠. 시즌 1에서 린 같은 발라드 가수가 아마 현역가왕 3에서는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서혜진 PD 같은 경우는 언더피14 사태만으로도 머리가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서혜진 PD가 내놓을 카드가 과연 뭐겠습니까? 아, 제2의 전유진, 김다현 필요한데, 그렇다면 같은 10대 중에서 어떤 가수들을 뽑았을 때 과연 임팩트가 클까? 딱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가수가 있죠. 자, 이 기사를 보면 장민호, 양지원, 전유진, 빈예서 자존심을 건 트롯 챔피언 제1회 경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현역가왕 시즌1의 우승자의 이름과 그 옆에 딱 붙어있는 가수가 누굽니까? 빈예서. 대단하죠? 자, 이 빈예서 양이 지금 전유진 양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유진 양의 아성에 오르긴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 면을 본다면 빈예서 양이 전유진 양의 바톤을 이어받을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진 참가자가 아닌가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흐름과 시나리오가 찰떡처럼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혜진 PD가 이때까지 많은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어그로입니다. 어그로가 저와 같은 유튜버와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무시한 어그로를 끌 줄 아는 제작자인데, 자, 이 서혜진 PD가 딱 눈여겨보고 있던 참가자가 바로 빈예서 양입니다. 스토리가 너무 좋잖아요. 전유진 양과 똑같이 TV조선의 미스트롯에서 홀대를 당해 탈락을 한 그런 참가자. 전유진 양처럼 미스트롯 경연 이후에 단 한 번도 까진 아니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TV조선의 프로그램에 가급적 출연하지 않았던 전유진 양처럼 빈예서 양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과연 출연을 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유진 양이 딱 성장해서 현역가왕에 등장했을 때보다는 어리지만 빈예서 양이 처음 미스트롯 경연 때 나왔을 때보다는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노래 실력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러니 이미 과일이 무르익은 거죠. 이제 스타로 탄생할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똑같이 10대의 우승자 플랫폼에 딱 들어맞는 이가 빈예서라는 참가자 이외에는 몇몇 없다. 물론 제가 한 명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빈예서 양을 과연 놓칠 것이냐? 자, 그렇다면 빈예서 양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빈예서 양이라면 현역가왕에 등장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무조건 나갈 것 같아요. 이 빈예서 양이 가수의 꿈을 놓았거나 방송 활동이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트롯 챔피언에도 전유진 양과 나와서 함께 경쟁을 했고, 최근에 보면 인스타그램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팔로워가 좀 많이 적어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빈예서 _ 오피셜 BINYESEO 라고 딱 검색하시면 팔로워 300명 정도의 빈예서 양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요거 좀 많이 팔로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면은 빈예서 양이 최근에 행사부터 방송 출연까지 활동량이 굉장히 활발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빈예서 양이 아마 현역가왕 3의 출연 제의를 받았다면 안 나갈 이유가 없다. 그런데 만약 미스트롯4의 출연 제의를 받았다? 저라면 안 나갑니다. 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현역가왕에 나올 등장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그걸 서혜진 PD가 놓치겠냐란 말입니다. 지금 언더피15도 꼬꾸라졌어요. 지금 현역가왕 3를 서혜진 PD는 제작자로서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서 미스트롯4를 엎어친다. 와, 서혜진 PD의 이 MBN에서의 위상은 레전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시즌 1, 2도 결국 TV조선의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을 이기지 못했는데 만약 현역가왕 3에서 미스트롯4를 뛰어넘는다. 이 언더15에서 망한 것까지 다 한 번에 복구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지금 중요하고 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빈예서라는 이 엄청난 키카드를 서혜진 PD의 이때까지의 경험상 놓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대항마가 있습니다. 미스트롯2에 출연했었던 김태현 양은요, 올 연말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이 김태현 양을 이야기하느냐. 김태현 양도 미스트롯 때 굉장한 임팩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미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할 정도로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김태현 양이 이렇게 많이 큰 줄 몰랐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포스터 보고. 너무나 폭풍 성장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서혜진 PD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그로의 화신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스트롯에 등장한 이 김태현 양,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태현 양이 지금 딱 전유진, 김다현의 반란으로 표현됐었던 현역가왕 시즌 1과 똑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이 얼마나 아시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까? 아주 그냥 저는 선의의 경쟁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전유진 양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 김다현 양의 아성도 장난이 아니었죠.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여성 트롯 가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차세대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이젠 또 이들의 바톤을 이어받을 참가자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의 공통점은 같은 10대, 둘 다 미스트롯 시리즈에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재밌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김태현 양의 이야기를 했느냐. 김태현 양이 요 가운데 있는 귀여운 소녀입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조그만한 소녀 보이시죠? 이게 김다현 양이에요. 어떻죠? 똑같습니다. 전유진, 김다현, 김태현, 빈예서로 이어지게 되는 그림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서혜진 PD라면 이거 놓치겠습니까? 김태현 양 놓칠까요? 김태현 양의 미스트롯 2 때의 매니지먼트 계약 기간은 이미 진작에 끝났습니다. 지금 자유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이 김태현 양이에요. 그러니 김태현 양이 지금 4년 만에 성장 서사, 이제 쇼타임이 개막한다. 첫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열린다. 12월 13일부터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가수를 서혜진 PD가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로 놓칠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죠? 이 김태현 양과 빈예서 양의 전면전이 이거 누가 봐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10대 소녀들의 특장점은 뭐냐면 순수함과 와, 저 나이인데 저렇게 노래를 잘 불러? 라는 정말 이 가창력의 귀재로 귀결이 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엄청난 응원을 받아요. 방송 중에. 어떤 분들은 아유 10대 애들 그만 내보내라 하는데 서혜진 PD가 내보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정작 그 10대 소녀들이 활약을 하면 시청률은 폭등합니다. 전유진 양이 김다현 양과 함께 나오면서 뭐 초반기에는 왈가왈가 말이 있었지만 결국 시청률로 증명해냈지 않습니까? 현역가왕2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황민호 군을 제외한다면 전유진, 김다현과 같은 10대 가수들의 활약이 없었다. 자, 그런데 현역가왕 시즌1에서 미스트롯 때, 미스터트롯 때 10대 가수들의 파워를 느낀 서혜진 PD가 지금 전유진, 김다현에 이은 김태연, 빈예서 이 구도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딱 사이즈가 나오죠. 아, 이 두 명이 전유진, 김다연 두 사람처럼 이거 만들어내겠구나. 이 만들어낸 결과가 시청률로 귀결되겠구나. 너무 블루보드 그림이 보이죠? 그 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역가왕3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저변을 위해 린 같은 발라드 가수들이 또 등장을 할 수도 있다. 댄스 가수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김태연, 빈예서 이 두 10대 천재 가수들의 희대의 대격돌이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엄청난 가수들이 사실상 등장을 해도요. 지금 서혜진 PD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현역가왕 3 자체가 시작도 되기 전에 벌써 좌절의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지개를 현역가왕 3와 미스트롯 4, 트롯 오디션에 열풍이 잦아들었지만 파생 트롯 예능이 있기 때문에 포기가 어렵다. 자, 아시다시피 두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격돌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매년 여름마다 지원자 모집을 받아 예심을 거치고 본방송까지 준비 과정이 매우 길기 때문인데, 이 올해 연말에 열리는 현역가왕 3와 미스트롯 4가 방영 소식을 알린 것이 이 당시 때 기사가 7월 달에 났습니다. 7월 달에 났어요. 근데 두 프로그램 모두 다 11월 달에 지금 첫 방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 과연 누가 등장을 할 것이냐,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력한 참가자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현역가왕 3가 방송될지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여성 출연자 시즌보다 남성 출연자의 시즌에서 시청률이 더 올라갔던 것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역사인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하락세를 탄 거죠. 근데 이건 현역가왕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자 출연자가 나온 미스터 트롯 3조차도 미스트롯 때보다 시청률이 하락한 수치가 나오게 됐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남성 출연자가 나왔을 때 더 시청률이 올라가던 이때까지의 흐름과도 상관없이 하락했다라는 건 전반적으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방영도 전부터 이미 망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현역가왕 3와 미스트롯 4가 과연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한일전, 미스터 트롯의 한일전, 그리고 현역가왕의 한일가왕전이 화제몰이에 성공한다면 연말에 방송될 현역가왕 3와 미스트롯 4까지 이어질 수 있다, 흥행의 열기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사실 두 프로그램 모두 다 성적이 너무 좋지 않게 나와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 사실상 시작도 전부터 굉장히 위험하다. 방송가에서는 이 매년 트롯 오디션을 이어가는 것에 한계점에 봉착했다라는 시선이 방송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수년 동안 수십 편의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송해서 더 이상에는 스타성이 보장된 트롯 가수 지망생이나 신인들을 발굴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현실적 문제점 때문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두 방송사가 여전히 트롯 오디션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로 손꼽혔죠? 파생된 트롯 예능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핀오프 프로그램이죠. 한일 탑10 쇼라던가 사랑의 콜센터, 그런 것들이 이 방송사들의 주요 주중 예능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한 자릿수 시청률조차 유지하려면은 이 트롯 오디션을 하고 나서 한일 탑10 쇼나 사랑의 콜센터 이런 것들이 방영이 됐을 때 그래도 3%에서 5%대의 시청률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국 시청률의 유혹 때문에 자원이 고갈되고 있음에도 이 어쩔 수 없는 행보를 걷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6년째 똑같은 것의 반복이 이제 시청자들에게는 식상함의 한계점에 왔고, 시청률이 보장되고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하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몇 년 사이에 방송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 지상파, 종편 채널, 이 채널들의 경기가 무너진 지도 오래되었다. TV방송 콘텐츠의 시청률은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말았다. 두 자릿수를 넘나드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5%만 넘어도 크게 만족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 이 방송 환경상 그나마 큰 성과를 냈던 것이 최근 수년간 방송가의 판도를 바꿔온 트로트 오디션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역가왕 시즌1 멤버들이 정말 새로운 역사를 썼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시청률이 추락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방송의 생존 환경이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만 해도 뭐 콘서트 판권을 판매했고 방송 제작비로 충당이 되면서 높은 시청률이 뭐 커버송 음원권까지 독점을 하면서 엄청난 광고 수익이 아니더라도 엄청난 부가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혜진 PD가 나와서 세운 크리아 스튜디오가 현역 가왕을 통해 바싹 뒤를 쫓은 거죠. 그러면서 경쟁 구도가 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트롯 오디션에 목매는 이유가 그냥 대충 편성만 해도 두 자릿수의 시청률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도 여지없이 방송이 되는데 현역 가왕 시즌3도 12월 중 방영 목표, 11월에 촬영을 해서 12월에 방영 예정이죠. 미스트롯 4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6년째입니다. 6년째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은 식상하다. 그것이 시청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참 흥미롭게도 정작 방송사들이 트롯 오디션을 하는 이유가 바로 시청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재방 시청률도 자신들의 방송사에 있는 웬만한 예능 방송보다 높게 나오니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매년 같은 도전자가 재도전하는 돌려막기, 자원 고갈의 한계 극복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요번 방송 프로그램에서 미스트롯4와 현역 가왕 3가 만약 시청률이 주저앉는다면 이것은 트롯 오디션의 종말을 예고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어떤 참가자가 나오는지가 매우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현역 가왕 3에서 지금 전유진 양 같은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 거냐라는 지금 시선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역 가왕 2 같은 경우는 남자 참가자였다 보니 현역 가왕 4가 됐을 때나 다시 한번 박서진 가수가 이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여성 시즌으로 돌아오게 된 현역 가왕 3 같은 경우는 이 전유진 양과 같은 스타가 탄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미스트롯 때의 불공정함으로 탈락했지만 현역 가왕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며 결국 1등을 차지했고 그 여파가 지금 뭐 트롯 여가수의 계보를 잇고 있잖아요. 대표 주자 아닙니까? 송가인 씨 이후에 나온 여성 가수들 중에 거의 원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현역 가왕 3가 현역 가왕 4로 이어지려면 이런 전유진 양 같은 스타가 탄생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러니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뉴페이스 스타가 등장할 수 있을까? 여성 버전의 트롯 오디션 결국에는 12월에 정면 대결을 펼쳐지게 되는데 미스트롯 때와 현역 가왕 때처럼 전유진, 정서주 같은 참가자가 나올 수가 있을까? 하지만 막상 그 이후의 활약을 보니 현역 가수로서 활동을 해왔던 전유진 양이 지금 뭐 거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두 참가자 모두 우승을 했지만 이 10대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현역 가왕 3에서도 10대 우승자가 두 번째로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스트롯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번 흐름 자체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어질 수 있다. 왜냐면 신선한 얼굴이 나와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두 방송사가 다 알아버린 거죠. 과거에도 트롯 신동이라고 불리우며 활동을 시작한 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참가가 굉장히 많아질 게 될 것 같다. 특히 그 중에서 내가 말씀드렸던 것이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빈예서의 출연 여부다. 미스트롯 3 때 가장 화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막강한 후보자였다. 과연 미스트롯 4에 참가할지 현역 가왕 3에 참가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미스트롯 4 역시 결국 막강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현역 가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서 뭐 제2의 전유진,
제2의 정서주, 제2의 빅예서와 같은 화제성을 몰고 올 가수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누구누구가 손꼽아지고 있냐. 여기 보면 김도현 경연 첫 도전에 마이진 정서주 도장 깨기, 현역가왕 3 미스트롯 4 초특급 예상 출전자가 손꼽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트로트 경연 면가, MBN과 TV조선이 올해 연말 현역가왕 3와 미스트롯 4로 다시 돌격을 하게 됐는데 과연 누가 나올 거냐. 그리고 현역가왕 3에 지금 빈예서 양뿐만이 아니라 이 김다현 양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 빈예서가 김다현에 이어 황금막내 돌풍을 재현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다현 양이 출연한다라기보단 과연 이 뒤를 어떻게 이어나가게 될 것인가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리고 김다현의 언니인 김도현 양 역시 급부상하면서 출전 예상자의 손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미스트롯2에서 미, 현역가왕 3에서 3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부담이 될지 몰라도 자기만의 소리로 무대를 펼쳐주길 바라는 팬이 많은 거죠. 아마 미스트롯4에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스타에서 이미 트로트 경연 출전 제안을 받았다던 국악인 송소희 양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악 출신의 가수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이 트로트 경연에 자주 노래가 오르는 안예은 씨와도 친분이 있어서 아마도 현역가왕에 출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밖에도 실력 대비 무대가 적거나 수상과 거리가 멀었던 최향, 류원정, 신미래, 한소민, 한봄, 윤서령의 이름도 끝없이 거론되고 있다. 이게 다 미스트롯 나왔던 참가자들이잖아요. 또 반대로 현역가왕과 미스트롯 3에 각각 도전했었던 류원정, 윤서령은 방송사를 바꿔서 미스트롯 4와 현역가왕 3의 출전이 서로 엇갈리면서 나오게 되지 않겠냐. 아니면 정서주 양이 1등을 했음에도 도장 깨기를 하기 위해 현역가왕 3에 나선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이진, 정서주 등 이미 현역가왕과 미스트롯 3에서 성과를 낸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각각 미스트롯 4, 현역가왕 3에 나서서 2개 대회 탑7을 노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양지은, 홍지윤 등 역시 현역가왕 3의 출전을 예상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눈여겨볼 것은 현역가왕 2와 현역가왕 재팬 탑7이 출전 중인 한일가왕전의 영향 때문에 비트로트 가수, 그러니까 일반 가수들, 뭐 린씨라던가 환희처럼 일반인 가수들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수들이 미스트롯 4와 현역가왕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 점점 점쳐지게 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쟁쟁한 실력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실력자들의 고갈이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는 현역가왕이 더 앞서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 미스터트롯 3와 현역가왕 2 때의 결과를 보면 그들의 시청률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탕 3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뉴페이스를 발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현역가왕처럼 현역 가수들이 나와도 사실 어렵다. 그러다 보니 환희, 린씨와 같은 전혀 다른 가수들, 파격적인 섭외 카드를 뽑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화제성은 올라갈지 몰라도 본업 가수의 일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을 섭외한 것은 실패작이다 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기획 의도에 이용당했다라는 인상까지 남기게 됐고 왜 굳이 저 사람들이 나왔지?
오히려 순수성마저 희석시켰다. 문제의 본질은 실력보다 스토리에만 목을 매는